가열조리용 또는 익혀먹는 굴, 구이용, 조리용, 찜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절대로 생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기되는 이유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거나 또는 검출이 된 지역 내지는 검출될 확률이 있는 생식을 하기에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표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생식용은 생식용이라고 표기가 돼서 나오냐?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제가 오늘 원했던 굴이 들어가 있어서 사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게 보이시나요? 요 한봉다리 굉장히 짜잘하죠. 진짜 이게 오리지널 어리굴, 어리다라고 해서 어리굴이지만 사실은 서해산 굴의 특징이죠. 자연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진짜 굴 알맹이가 진짜 짜라요. 우와, 지금도 봐, 붓고 있는데 향이 여기까지 나. 지금 막 이게 시원한 향이 나요. 굴과 남해산 굴은 종류가 다른 건가요? 똑같은 굴입니다. 그냥 청굴인데 서해산은 아무래도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할 때는 7, 8m씩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쫙 빠질 때는 한동안 얘들이 못 먹고 자랍니다. 햇볕을 받죠 대신. 그러니까 향이 강해지는 거고, 대신에 못 먹어서 못 자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통영의 수화식 굴은 조수 간만의 차 그런 없이 항상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잠겨 있으니까 얘들이 항상 먹으니까 굴 알이 커요. 이게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굴 알 크신 거를 선호하신 분들은 통영산 사시면 됩니다. 수화식 굴이나 아니면 고흥산도 괜찮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김지민 자선어부 굴편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생굴 먹고 노로바이러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상당수가 생식용이 아닌 가열조리용 굴을 드셔갖고 이렇게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굴을 구매하실 때는 이런 알굴이 됐든 뭐 석화나 통굴이 됐든 간에 생식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열조리용 또는 익혀먹는 굴, 구이용, 조리용, 찜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절대로 생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기되는 이유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거나 또는 검출이 된 지역 내지는 검출될 확률이 있는 생식을 하기에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표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생식용은 생식용이라고 표기가 돼서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생식용이라고 시원하게 표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안 된 지역 또는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아무래도 생산자분들이나 조합에서 좀 뭔가 자신 있게 생식용이라고 내걸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차에 따라서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굴은 언제든지 노로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여타 다른 식중독 기운에 의해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의 체질이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단 1%라도 있기 때문에 생식용이라고 요새는 잘 표기가 안 되고 그냥 아무 표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일단 생식용으로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살 때 판매자한테 혹시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이거 그냥 생굴로 먹어도 되죠? 그럼요.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생식이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뭔가 걸렸다, 그거는 이제 운이 굉장히 안 좋았거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면역력이 좀 떨어졌거나 그런 날은 가급적이면은 생굴뿐만 아니라 날 것 자체로 드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만 지금까지 굴 그렇게 먹어도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배탈을 제가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칙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노로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다 이해는 합니다. 겨울마다 이제 굴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면 댓글 반응이 다 예상이 돼요. 특히 생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배탈을 크게 경험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개인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면은 이 굴만 먹었다 하면은 무조건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통계의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노로바이러스 감염률, 유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 나라별로 비교한 게 있는데, 이게 좀 2025년 1월에 난 기사인데,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라고 해서 이게 한국, 미국, 일본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2, 3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세 나라 모두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감염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감염 환자 수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정도로 확 떨어집니다. 감염자 수가. 그게 바로 일본이 되겠고, 근소한 차지만 한국도 일본 뒤를 따라가고 있네요. 노로바이러스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굴 많이 먹는 프랑스에서도 이게 고칫거리라고 하네요.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프랑스 당국 굴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판매 금지 조치. 여기 원인을 보면은 굴 생산지 중에 아르카숑이라고 했는데, 여기 생산자위원회는 노로바이러스가 바닷물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 및 빗물 등 수질 오염을 바이러스 발생 원인으로 꼽으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닷물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또는 가축이
가축의 분변을 통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서 식품매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종 소비자 옵션이라는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은 흥미로운 도표가 하나 있어요. 각 국마다 굴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폐류, 홍합이나 굴이 노로바이러스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유병률을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굴 비롯해서 뭐 조개나 홍합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유병률이 32% 정도가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9%,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 2015, 2016년도에는 굴에서 84%. 이태리도 대충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한 30-40%는 되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영국도 오이스터 해서 48%, 그 다음에 76% 정도, 그 다음에 71%. 영국이 또 장난이 아니게 호주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차이나 중국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 굴뿐만 아니라 여기 홍합이랑 다양한 조개류를 포함했을 때 13%라고 오히려 아시아 국가가 적게 나옵니다. 여기 밑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2002년도에 한해서지만 9%가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요. 2013년 정도 되는 이 시기에 한국이 약 2몇 %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 그때만 해도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생하진 않았죠.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질병청이 연도별로 최근 4주간 급성 설사 진환 원인 바이러스 검출률을 집계한 결과 2020에서 2022년, 2023년 4주 평균 냈을 때 노로바이러스 비율은 각각 11.7에서 11.5% 정도. 그러니까 2024년도는 15.6%로 눈에 띄게 높았다. 2013년도에는 2.5%에 불과했던 한국의 그 굴 노로바이러스 유병률이 현재 왔을 때는 12% 이상 나오고 있다. 물론 그 유럽 쪽에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치지만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노로바이러스에 엄청 취약하거나 엄청나게 굴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로바이러스의 그 주요 원인은 인간이나 또는 가축의 분변에 의해서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와서 바닷물을 오염시킨 거죠. 그럼 어떻게 오염시키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양식장 관계자들이 거기다 똥 싸지르는 바람에 그 오염됐다 그러는데, 물론 양식장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바다에 오염시킬 수는 있겠죠. 실제로 양식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변에 바다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데, 양식장 관계자들이 거기다가 똥을 넣는다고 해서 그 바다가 다 오염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바닷물이 오염되는 원인은요, 정말로 다양하고 복합적이에요. 지역적, 지리적인 원인도 꼽을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통영에서 이 수화식으로 기르게 된 굴의 이 노로바이러스가 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검출률이 조금 있잖아요. 실제로도 통영에서 생산된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통영의 굴 생산량이 전국 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굴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생산하니까 우리 국민이 그만큼 또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이제 통영산 굴을 먹고 뭐 노로바이러스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 인근 바다를 보면은 섬들이 많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류의 흐름도 약하고 바닷물이 빨리빨리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조금 정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호수처럼 잔잔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 꼽자면 통영 인근 바다에 또 선상낚시를 많이 합니다. 선상낚시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간이 화장실 배티 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자 은가를 누게 되면은 그 은가가 어디로 갑니까? 네, 바로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오폐수, 거기도 인분이 껴 있을 수가 있겠죠. 인분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 채소, 우리가 먹는 각종 식품에도 이 노로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오염 폐수를 통해서 바다로 정화되지 않은 물이 일부 흘러나올 수도 있고, 그 근처에 있는 양식장이 일부 노로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있는 굴이라고 해서 다 노로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형, 지리적인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브스 뉴스에서 잠시 출연해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댓글이 한 3,000개씩 달렸더라고요. 대부분 다 보면은 생굴을 대부분 안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생굴 드시다가 크게 한번 된통 당했다거나 하시는 분들의 자기 경험담을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보통은 이 댓글을 보면은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겪은 분들이 주로 댓글을 달지 생굴을 먹고 아무런 이상 없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댓글 달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굴을 그만큼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우리 국민의 입으로 들어가는 이 굴이 그 톤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할 텐데 그렇게 따졌을 때 정말로 대부분의 굴이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명이 드셨을 때는 거의 뭐 한 7, 80% 이상이 노로바이러스 감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보건위생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굴 판매나 유통이 금지가 돼야 될 정도로 심각한 현상인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 이게 결국에는 확률인데 이게 정확한 확률은 아닌데 100명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 이 정도 느낌으로 노로가 됐든 뭐가 됐든 생굴을 드시다가 배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댓글에서 아니 굴 양식장 관계자가 거기다가 대변을 넣어서 오염이 됐다는 말을 왜 하지 못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했습니다만 여기서 편집이 된 거고 그럴 확률도 있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의 전체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팁들을 잘 준수해서 드신다면은 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확률을 확실히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면서 생굴을 정말 맛있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지인들 또 제가 알고 있는 횟집 사장님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굴을 먹고 손님들한테도 매일 그렇게 팔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리굴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어리굴젓을 보통 이제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시중에서 어리굴젓이라고 검색해서 판매하는 거 보면 거의 10중 8구 이상이 다 이 커다란 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수화식 굴로 만든 다음에 그걸 또 어리굴젓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어리굴젓이 그냥 굴젓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인식 속에서 좀 더 친근한 용어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쓰는 용어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어리굴은 어린 굴, 즉 이 서해산의 이 작은 요 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담은 진짜 어리굴젓이 요즘 많이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너무 짜서 좀 부담이신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게 굴무침이죠. 일주일 안에 먹어야 하지만 이게 밥이랑 돼지고기랑 특히 족발이나 보쌈이랑 먹었을 때 까면으로 넘어서 거의 메인급 주연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굴무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